혹시 병원에서 이 질문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1에서 10까지 중에 얼마나 아프세요? 네, 오늘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부터 아주 익숙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기계로 사람의 고통을 잴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되게 근본적인 질문이죠. 우리가 지금은 1부터 10까지 이렇게 숫자로 말하는 게 당연하게 느껴지지만 사실 이 고통을 숫자로 바꾸려는 시도 뒤에는요, 정말 기이하고 솔직히 좀 소름 돋는 역사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면요. 먼저 이 고통이라는 걸 대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그 문제부터 시작해서요. 옛날에는 고통을 어떻게 다뤘는지, 또 최초의 통증 측정기는 어땠는지 한번 볼 거고요. 그러다가 이 숫자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잔혹한 일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마침내 기계가 아니라 사람의 얼굴에 집중하게 된 이야기, 그리고 미래는 어떨지까지 쭉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고통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이게 왜 문제냐면 고통이라는 건 철저하게 나만 아는 거잖아요. 지극히 주관적인 건데 의학은 객관적인 숫자를 원하거든요. 바로 이 충돌, 여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됩니다. 생각해보세요. 제가 나 7만큼 아파요 라고 할 때 그 7이 여러분이 느끼는 7과 똑같을까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쵸? 바로 이 문제, 이 보이지 않는 느낌을 기어코 숫자로 바꿔보겠다는 이 도전이 인류를 정말 길고도 때로는 좀 섬뜩한 탐구의 길로 이끌게 된 겁니다. 그런데요, 인류가 이 고통을 측정하겠다고 마음먹기 전에 사실 더 큰 전제가 필요했어요. 뭐냐면 고통을 의학적인 문제로 봐야 한다는 거죠. 이게 당연한 소리 같지만 놀랍게도 옛날에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세 시대만 해도 아픈 건 그냥 신이 내린 벌이거나 아니면 내 믿음을 시험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악령의 저주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냥 견디거나 아니면 벌로써 가해야 하는 거였죠. 지금 우리가 이건 신경계에서 보내는 신호야, 치료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것과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때 쓰였던 도구들을 보면요. 목적이 아주 분명해요. 고통을 재는 게 아니라 고통을 만들어내는 데 집중되어 있죠. 자백을 받아내기 위한 고문대나 손가락 조임기 같은 거요. 심지어 흑사병이 돌 때는 죄를 씻는다고 스스로를 채찍질하기도 했고 피를 뽑는 사혈요법 같은 게 이게 치료법이라고 믿었으니까요. 참. 자, 이제 시대를 좀 건너뛰어서 19세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드디어 이 감각이라는 걸 숫자로 바꿔보려는 최초의 과학적인 시도가 시작됩니다. 이런 변화의 바람은 19세기 독일에서 불어오기 시작했어요. 정신물리학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좀 묘한 학문이 등장했거든요.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었냐면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감각이랑 바깥 세상의 물리적인 자극 사이에 어떤 수학적인 관계가 있지 않을까? 이걸 파고든 최초의 과학자들이었던 거죠. 지금 생각하면 좀 무모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나온 최초의 통증 측정 도구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좀 기이하죠? 막시밀리안 폰 프레이라는 연구자가 뻣뻣함이 다 다른 말털들을 모아서 이걸로 사람들 피부를 꾹 눌러본 거예요. 그러다 말털이 딱 구부러지는 그 순간 바로 그 힘을 통증이 시작되는 최소한의 지점이다. 이렇게 표준으로 삼으려고 했던 거죠. 정말 대단한 발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초기에 어떻게 보면 좀 순진했던 과학적인 호기심이 20세기로 넘어오면서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훨씬 더 어두러져요. 객관적인 데이터를 얻고 싶다는 욕심이 점점 잔혹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1940년 마침내 그 이름도 무시무시한 돌로 밀리미터라는 기계가 발명됩니다. 이름부터가 라틴어로 고통을 뜻하는 돌로르에서 따왔어요. 이 기계는 뭐냐면요. 그냥 뜨거운 열을 한 점에 집중시켜서 사람한테 의도적으로 아주 정밀하게 고통을 주는 장치였습니다. 그리고 이 기계는 정말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방식으로 쓰이게 됩니다. 연구자들이 뭘 했냐면 한창 출산의 고통을 겪고 있는 산모의 손에 이 기계로 이도화상을 입혔어요. 왜 그랬을까요?
산통이랑 화상으로 인한 고통 중에 뭐가 더 아픈지 객관적으로 비교해보겠다는 그런 끔찍한 명분 아래서 말이죠. 이건 당시 연구자들이 직접 남긴 기록인데요. 한번 보세요. 환자가 너무 적대적이어서 더 이상 측정을 못했다. 실패한 주된 이유는 피험자가 협조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와,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 이 끔찍한 고통 속에서 실험이 실패한 이유를 환자가 협조를 안 해서라고 그렇게 탓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돌로리미터라는 끔찍한 사건 이후에 다행히도 변화가 찾아옵니다. 과학계도 뭔가 잘못했다는 걸 깨달은 거죠. 이제 관심의 초점이 고통을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에서 환자가 겪는 경험 그 자체를 이해하는 쪽으로 드디어 방향을 틀기 시작합니다. 이 흐름을 보면 그 변화가 아주 명확하게 보여요. 1940년대에는 저 잔혹한 돌로리미터가 있었죠. 그러다 50년대가 되면서는 환자에게 직접 물어보는 설문지가 개발되고요. 그리고 80년대에 와서는 말을 잘 못하는 어린아이들도 표정으로 자기 아픔을 표현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시각적인 척도가 등장하게 된 겁니다. 엄청난 발전이죠. 이게 바로 근본적인 철학의 변화를 보여주는 거예요. 돌로리미터는 환자를 그냥 실험 대상으로 봤잖아요. 수동적인 존재로요. 하지만 웡베이커 얼굴 척도는 정반대입니다. 당신의 고통에 대한 전문가는 바로 당신입니다. 알려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죠. 환자를 정보의 가장 중요한 출처로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쓰는 여러 통증 척도들은 다 이런 생각에서 나온 거예요. 아이들을 위한 얼굴 척도, 그냥 선 하나 긋는 시각 척도, 아니면 아예 말을 못하는 아기들을 위한 FLAC 척도까지요.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 고통을 완벽하게 측정하는 건 어쩌면 불가능할지 몰라도 환자가 자기 경험을 더 잘 소통하도록 돕는 건 가능하다. 이게 핵심이 된 거죠. 자, 그럼 이제 현재로 와보겠습니다. 이런 길고 긴 역사를 거쳐서 지금 우리는 어디까지 와 있을까요? 과연 그토록 찾아 헤매던 진짜 고통 측정 기계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워졌을까요? 요즘은 기술이 정말 좋아졌잖아요. fMRI 같은 뇌 영상 장비로 우리가 아플 때 뇌의 어느 부분이 막 활성화되는지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어요. 고통의 뇌 지도를 그리는 것 같죠? 와, 이러면 정말 객관적인 측정이 가능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만도 합니다. 하지만 이 분야의 전문가들조차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은 주관적인 감각입니다. 우리가 그걸 말로 표현할 수는 있지만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계는 없습니다. 이건 지금도 그렇고 항상 그래왔습니다. 결국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이 주관성이라는 근본적인 벽을 아직 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길고 때로는 잔혹했던 역사를 돌아보면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최고의 고통 측정기라는 게 어쩌면 기계가 아니라 그냥 상대방의 아픔에 진심으로 귀 기울여 들어주는 행위, 그 자체가 아니었을까요? 어쩌면 우리의 목표는 환자의 목소리를 기계로 대체하는 게 아니라 그 목소리를 더 잘 듣는 법을 배우는 것이어야 하지 않았을까요?